안녕하세요. 2019 지방의 누명에서 사례자 및 멘토로 출연했던 제이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2016년 지방의 누명을 시청한 이후에 116kg에서 최대 47kg 감량을 했었고요. 이후에 우연찮은 기회에 지방의 누명 홍 작가님과 또 연이 닿아서 2019 지방의 누명 및 기분 좋은 날 MBC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오늘의 키토식의 11분의 1만큼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굉장히 빠른데요. 오늘이 2019년 12월 15일이잖아요. 제가 처음 식단을 시작한 날이 정확히 2016년 12월 15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3주년 기념일이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서 혹시 식단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손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우, 절반 넘어서 한 70% 정도. 네, 여러분들이 느끼는 식단의 난이도가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난이도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식단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흔히 말하는 일반식, 저칼로리 다이어트, 채식, 저탄수화물 고단백도 있을 거고요. 소위 말하는 건강식이라고 불리는 범주들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저탄고지 범주 안에서도 보자면은 팔레오와 또 저탄고지 그리고 카니보어도 있을 수 있겠고요. 서두가 길었는데 이 다양한 식단 중에서 지금 하고 계신 자신의 방법이 100%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삶을 풀어나가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마도 어려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 중에 가장 엄격한 레벨, 즉 탄수화물 20g 제한과 1일 1식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47kg를 감량한 사람의 방법이니 이 사람이 선구자로서 걸어나간 길이 여러분들께도 반드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최상의 진로일까요? 이러한 물음에서 이 백인 백키토라는 해시태그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컨디션이 타인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A라는 솔루션이 B에게 모두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타인의 방법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했을 때 큰 틀에서의 진행 방향은 도움이 되겠지만 디테일에서 수많은 개인차가 발생하잖아요. 하다못해 남녀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대자연이라는 걸 겪을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키토제닉의 베이스 가이드를 지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난해함이 그저 나의 자아 성찰 차원에서만 일어난다면 다행인데, 아직도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너 고기 먹으면 혈관 막힌다? 저도 아직 이런 얘기 들어요. 아직도. 여러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변에 분명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혈기왕성하게 그렇지 않다. 콜레스테롤이 어쩌고 중성지방 대 HDL의 비율이 어쩌고 왜 콜레스테롤의 범인이 아니고, 그죠? 열심히 설명해 줘왔는데 그게 벌써 3년 전 일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 방송 나가고 나서도 그 방송 보시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어떻게 고기가 안 물리니 아직도? 참 한결같습니다. 그죠? 지금 이 얘기 하니까 딱 떠오르시는 얼굴들 있을 거예요. 부장님, 시어머님, 거래처 팀장님, 말만 해도 그죠? 숨이 턱턱 막히는 우리 사랑스러우신 분들, 그죠? 근데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공감하실 텐데 사실 가장 어려운 문턱이 어딜까? 저는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엄마, 내 아빠. 혹시 부모님하고 식단 같이 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부탁드릴까요? 어우,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부모님은 경상도 분이셔요. 진짜 하드한 타입이시거든요. 그만큼 또 법 없이 사시는 분들인데, 거기다 아버지는 환갑이 넘으셨고 어머니도 또 내후년에 환갑이시고 60년을 일반식을 드셨던 분인데,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같이 식단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한참 뚱뚱할 때 결혼하고 어느 날 아버지한테 편지가 왔어요. 문자 아니고 메일 아니고 진짜 손편지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살찌고 사는 게 너가 의지가 발약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당분간 부자의 연을 끊자 라고 손편지를 쓰셔서 저한테 보내셨어요. 기가 차는 얘기죠. 근데 저도 좀 사실 딱딱한 사람이라서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서, 아니 내가 살을 빼기 싫어서 안 뺀 게 아닌데 살이 안 빠지면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너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그 뒤로 명절 몇 번 지나가면서 그러고 어물쩍 넘어가긴 했는데, 사실 식단을 하기 전에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원래 육아휴직을 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원래는 그렇게 일이 어느 정도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부모님 한번 뵙고 나서 복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골을 갔다가 상경을 복직을 하려던 찰나에 딱 2016년 지방의 누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10kg을 제가 감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골로 내려가게 돼요. 당시에 어머니가 전낭뇨 상태였고 아버지는 고혈압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부모님도 이미 대사질환을 앓고 계신 상황이구나. 정확히 한 달 만에 딱 내려갔는데 한 달 전에 아들을 만났잖아요. 10kg을 딱 줄여가지고 가니까 거의 경악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시면서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이제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새로운 이런 식사법을 알게 되어서 식단을 하고 있다. 제가 책에 보면은 한 40만 원치 코스트코에서 뭐 질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더 극단적으로 뭐 오븐 사고 냉동고 사시고 보셨죠?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가 있는 동안 일주일 동안 200만 원을 쓰시더라고요. 아무튼 보통 양반이 아니신데, 그렇게 저 식단하고 한 달 만에 식단 시작한 부모님이 지금 같이 이 식단을 잘 유지를 하고 계세요. 이 원동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2016 지방의 누명?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과정이 무엇이든, 그게 삶의 어떤 부분을 침범했던,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비만이라는 질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함께 힘을 실어주고자 했던 그 의지가 아니었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과연 키토가 아니었으면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공탄수화물이 독이라는 일관적인 메시지와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건강의 비밀이었다는 사실, 또 그 실천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한 달 만에 나타났을 때 저는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저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살을 빼지 않으면 부자의 연을 끊겠다라며 아들이 비만한 건 박약한 의지의 문제다라고만 생각했던 저희 아버지가 진실을 마주한 순간, 진짜가 무엇인지 발견한 그 순간이 바로 저희 아버지를 새로운 행동 양식으로 이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은 주변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식단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을 거고요. 또 그분들 중 한 분 한 분 또 변화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제대로 손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식단에 대해서. 근데 그저 내가 변화되는 모습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인가,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나와 어떤 면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오래 했었어요. 거기서 내렸던 결론은 과거의 저는 그저 몰랐었던 것뿐이고, 그리고 지금의 저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알았었던 것뿐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많은 감사한 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It's not your fault.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번 그 지방의 누명 2부에 출연했던 웹 소설 작가 이종찬 씨 기억하세요? 그분이 이번 그 방송 촬영 중에 키토플루로 가장 심하게 고생을 하셨던 분인데, 방송에서는 좀 나오지 않았던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은 이분이 플루가 너무 심하게 와서 지방대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방송에서는 토하는 장면만 좀 나왔었는데 거의 실신하다시피 해서 사실 그 수원 사랑의 의원에서 하루 반나절 이상을 입원을 했었어요. 수액을 좀 맞고 진정을 시키고 좀 케톤 레벨을 낮추고 그 다음에 퇴원을 시킬 정도로 정말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담당 멘토였던 리본님이 저한테 무섭다고, 진짜 이분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말씀 주실 정도로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저희도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멘토도 그렇고 제작진분들도 그렇고 다 포기하실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 리본님이 멘토와의 대화라는 이제 촬영 컨셉으로 이제 이분 두 분 댁에 방문했는데, 종찬 씨 말씀이 자기는 평생 버림받는 삶이었다고,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혹시 방송국에서 그리고 멘토분들이 나를 포기하면 어쩔까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 기억나시죠? 울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뒤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막 짠하고 정말 무너질 것 같고,
이렇게까지 고마워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근데 반대로 저와 했던 다른 분들은 제가 이 공식석상에서 그 디테일을 다 말씀을 드리면은 명예훼손이 될 만큼 그렇게까지 극도로 인풋을 거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타인의 삶을 바꾼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올해 반년을 겪고 나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주변을 돌이켜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탄고지, 팔레오, 카니보어, 그죠? 그다음에 채식주의, 지중해식, 저탄수화물, 고단백식,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누구 하나 틀린 사람은 저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만 다른 사람들만 있는 거죠. 저는 식소수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고 타인에게 식단을 강요할 만한 권리는 저에게 없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3년이라는 세월은 제게 당신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 저탄고지가 시대의 상식이 되는 날, 그날이 과연 이 땅에 올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닿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향을 가지고 점차 주변에 전파를 해주신다라면은 저의 내일은 다른 지났던 날들보다 더 수월한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아직도 식소수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오늘 연단에 서게 된 이유이고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는 이유이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할 건데요.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식단을 하며 가장 큰 울림이 있었던 단어가 있어서 하나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일일 일생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하루가 귀한 일생이다 라는 뜻인데요. 눈을 감고 한번 이런 상상을 해주세요. 아침입니다. 천지 만물을 비추는 밝은 해가 아스라이 볼에 닿았습니다. 눈에 닿았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아침볕은 봄과 같습니다. 지하철이 움직이고 회사원은 바쁜 걸음으로 출근하고 아들은 웃으면서 유치원을 갑니다. 찬란했던 지난 여름이 기억나시나요? 당신의 여름은 어땠나요? 눈이 부신 나무 그늘, 캠핑장에서 만난 바베큐 같은 즐거운 점심시간을 뒤로하고 저녁이 옵니다. 그렇게 오지 않았을 것만 같은 퇴근 시간이 찾아오고요. 보고 싶었던 친구, 사랑하는 연인, 만남은 짧고 가을은 내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노란 전등을 켜고 어지러진 집을 정리하고 전쟁 같던 오늘 하루를 잘 견뎌준 나에게 수고했다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가고 그렇게 이번 일생을 마치고 나면은 하루를 마감하고 또 눈을 뜨게 됩니다. 새로운 생이 또 천지 만물을 비추게 됩니다. 새로운 다음 생은 지난 날보다 조금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새롭게 노력하고 또 다음 생도 노력하고 또 그 다음 생도 노력하고 다음 날도 노력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기필코 당신에게도 봄이 찾아올 것이며 그 날은 분명 새로운 향기를 품은 사람들이 되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저는 시청마이드 살이 빠지는 방송을 진행하는 JD 키토의 JD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